안녕하세요. 저는 헤어스타일리스트 김연주라고 합니다. 직업명이 헤어스타일리스트인 거죠? 그렇죠. 보통 미용실 언니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제 정확한 명칭으로 보면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맞겠습니다. 하시는 일을 딱 한 줄로. 한 줄로 사람을 예쁘게, 남자든 여자든 예쁘게 만들어주는 일? 바쁘거나 한가할 때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봄에는 이제 여름 카탈로그를 찍고 겨울에는 또 봄 카탈로그를 찍고 이런 식으로 상품 광고는 사전에 한 계절씩 앞서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계절을 타거나 이런 건 없고, 이제 웨딩 일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결혼 시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 정도를 선호하세요. 그래서 그때 좀 바쁘고, 겨울은 이제 파티나 뭐 행사들이 많아서 그런 파티 때문에 좀 바빠져서 가장 한가한 게 지금 요즘이 아닐까 싶어요. 여름 시즌.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주말에는 일해야 되고 평일에는 쉬는 날이 있습니다. 쉬는 날 없이 일하진 않고 그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유동성이 많고 쉬는 날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좀 살아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예. 항상 그 유행 트렌드가 어떤 건지 저희는 되게 요즘 유튜버나 블로거들 많이 보고 배우는 점도 많아요. 그래서 계속 주의를 항상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한국은 또 유행에 되게 많이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계속 긴장한 상태로 제가 어느 정도 트렌드에 해야지만 또 손님들이나 고객들이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졸업하자마자 사회로 나와서 이제 인턴십 과정을 마치는 길, 그러니까 조금 빠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학 입시 진행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우리 뷰티 미용학과에 진학하는 일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우리 아카데미나 학원 등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3가지 중 어떤 것도 자격증은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좀 여러분들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쉬운 자격증은 아니에요. 긴 시간을 가지고 준비 과정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정규 과정이든 교육 과정이든 다 마치고 나서는 사회로 빨리 뛰어드는 거, 경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 점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어릴 때 누구 꾸며주거나 예쁘게 해준 거 좋아하긴 했어요. 저보다도 오히려. 그래서 뭐 헤어 디자이너가 될까,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까, 아니면 뭐 의상을 만들어 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미술을 하게 됐는데, 미술은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 기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대를 들어갔고 결국은 전 졸업은 못했습니다. 2학년 때까지 다니고 이 길이 과연 나한테 맞는 길인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헤어 디자인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과거에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경험들이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되었죠. 예. K-뷰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뷰티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배우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K-뷰티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 뭐 정말 일본이라든가 미국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혼합해서 K-뷰티, 우리 얼굴, 한국인의 얼굴의 예쁜 모습으로 재창출한 게 K-뷰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너무 한국 문화가 세계에 뻗어 나가면서 K-뷰티가 정말 뭔가 한국 사람들이 하면 예쁘더라, 저 모습이 예쁘다,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에서 나왔을 때 그 모습이 예쁘더라, 이런 느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서 어필이 된 거. 그래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K-뷰티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너무 점점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에서 K-뷰티 하는 게 체감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아주 한 10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국 출장이나 이런 곳들 그냥 간 게 아니거든요. K-뷰티, 한국인이 좋아하는
한국인이 했을 때 예쁜 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 때문에 외국 해외 출장을 많이 가게 됐고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드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더 형성된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큰 일들이나 뭐 재밌었던 일들 에피소드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무래도 뭔가 사명감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가장 큰 일은 국가적인 행사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자면 예전에 러시아에서 소치 올림픽 폐막식을 할 때 저희가 그 폐막식 안에서 평창 올림픽 그 무용단이랑 가수단들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스태프들이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모든 이제 스타일링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 독일 그 파도 광부 간호사 50주년 이 행사 때도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 그때 이제 나오셨던 가수분들, 출연진들 헤어를 제가 또 진행했었고 뭐 또 미스 코리아 대회? 미의 중심이죠. 미스 코리아 대회 헤어 진행했었던 것들 그리고 홍콩 박람회에서 K-뷰티 이제 대표 한국 대표로 참가해서 되게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해외 출장 이런 것도 경험을 정말 많이 쌓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K-뷰티죠. 예. 물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미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해오던 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큰 헤어 있잖아요. 우리가 사자머리라고 말하는 그런 헤어를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죽이고 현대화돼서 접목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변했고요. 이제 국제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되게 여과 없이 한국인이 제일 예쁘다 싶은 느낌을 보여주면 돼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또 이제 알고 있으니까 예쁜 모습 그런 걸 보여주면 되고 홍콩 박람회에서는 이제 그 해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활약을 펼쳤던 여배우의 헤어를 또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또 그렇게 해드렸을 때 큰 만족감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건강한 사람. 저도 건강 유지하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되게 열심히 먹어요. 언제 어떻게 내가 아프면 안 되니까. 그렇고 2번째가 성실한 사람. 이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버티기에 어떻게 보면 역시 열심히 버티다 보면 되게 멋진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못 버티고 이제 성실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걸 못 버티고 나가면은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없고 또 3번째가 정말 성격 좋은 사람이죠.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되게 상처받지 않고 어떤 일에도 되게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그런 소양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네. 지금까지 엄청 네. 좋은 그 산업을 읽으셨고 또 현장에 계셨는데 네네. 요거 뜰만하겠다라든가 헤어 스타일링 걔는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전망 좀 해주세요. 저는 최근에 제가 좀비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든가 반도 뭐 이런 영화들이나 킹덤 이런 쪽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 특수분장이라는 게 예전에는 정말 미대륙에서만 배워서 거기서만 써먹는 기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특분팀이 생겼죠. 특분팀이 생겼지만 아직도 인력은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때로 몰려오는 그 좀비들 헤어 메이크업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또 배워 놓으면은 오히려 이제 유학을 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배워서 외국 해외 진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2번째로는 두피 관련인데요. 한국인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죠. 스트레스 많고 일도 많이 하고 또 다이어트 때문에 원형 탈모 생기고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려면은 두피 관련 제품이나 뭐 시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좋은 제품이라든가 두피 관련 탈모 케어하는 그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본다면 그것도 미래에 좋은 직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헤어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에요, 사실. 뭔가 화려하고, 뭔가 하면 되게 멋진 느낌이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항상 그 주인공을 예쁘고 빛나게 해주는 좀 낮은 자세로 일해야 되는, 그리고 무대 뒤 어두운 곳에서 일해야 되고, 항상 그렇게 숨어있는 스텝 정도의 느낌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하고 이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예쁘게, 남을 예쁘게 해주고 자기도 예쁘게 하고 우리 엄마도 예쁘게 해드리고 이런 경험들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자신만 예쁘게 해서는 이 직업을 선택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남을 더 예쁘게 해주고 만족감을 느끼면은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되게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해외 출장이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많은 직업에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배우고 견문도 넓히고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네. 요즘 미디어로 굉장히 헤어 염색을 무분별하게 하죠. 탈색도 집에서 하고, 사실 제품이나 방법들이 인터넷에 수없이 깔려 있어요. 근데 정확한 방법을 물론 제시해주는 좋은 내용도 많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 한두 가지 이제 학습을 하고 굉장히 손상을 많이 시키죠. 손상을 많이 시키면은 물론 머리는 자라요. 두피도 시간이 지나면 낫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보다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모발이나 두피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좀 손상시키는 것들, 저는 전문가니까 이런 색깔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고 배우고, 미용실에서도 되게 좋은 정보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라면은 항상 그런 전문 기관이나 이런 데서 배워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사회에 뛰어들어서 이런 좋은 직업들을 선택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행복해야 돼요. 이 직업은 정말 좋아하지 않아서 못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꼭 후회 없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숙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숙제 있습니다. 숙제는요, 이제 이 앞머리 커트를 할 건데, 앞머리가 긴 친구들은요 자기 앞머리 잘라도 좋을 것 같고요, 친구 앞머리 잘라도 좋겠죠. 근데 앞머리가 이미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예쁘게 이제 스타일링 하는 거를 한번 찍어서 편하게 얼굴 가려도 돼요. 보여주면 더 좋고요.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머리 우리가 오늘 시스루뱅으로 살짝 잘라볼 건데요. 앞머리 자르기 전에 이제 일단 중요한 점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을 자르지 않는 거. 조금씩 점차적으로 길이를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절대 당겨서 자르지 않는 거. 그리고 물 뿌려서 말린 다음 잘라야지, 물이 뿌려진 상태로 젖은 상태로 자르시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항상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보면서 자르려고 하는데 그거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절대 우리 친구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보면서 자르는 건 안 되니까 항상 정면을 보면서 자르셔야지 정확한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머리 이제 자르는 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앞머리가 이미 있는 친구들은 조금 길었다 싶은 사람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평소에 앞머리를 내리고 다녔기 때문에 이 앞에 헤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머리가 없는 사람이 새로운 앞머리를 만들 때는 꼭 뒷머리로 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헤어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빗질을 열심히 해준 다음에 자르셔야 됩니다. 해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우리 선생님 길이는 어느 정도
길이로 자르면 될까요? 했는데 헤어라인을 기준으로 2cm 정도, 너무 많이 뒤로 가지 마세요. 양이 너무 많아지면은 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2c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엄지손톱 한마디가 넘지 않는 정도의 길이를 자르셔야 되고, 아니 그럼 선생님 어느 두께로 자르면 될까요? 하면은, 자, 모델 한번 눈을 떠보시면은 이 양 사이드의 넓이가 동공을 넘어가지 않게, 정면을 봤을 때 동공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이상 너무 넓어지면은 너무 답답해질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섹션이라고 하는데, 이 2cm 정도 동공을 넘어가지 않는 정도의 넓이에서 삼각형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델이 앞머리 없던 사람이어서 지금 머리가 많이 갈라지는데, 물을 뿌려서 조금 정리를 하고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물이 젖은 상태에서 자르시면은 안 되겠죠? 저는 이제 드라이기로 좀 말린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앞머리가 앞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제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커트의 가장 중요한 게 빗질을 잘 해주는 건데요. 앞으로 빗질을 잘해서, 너무 당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위로 어느 정도를 자르느냐. 저는 일단 1단계는 코 중간선 정도로 잡을게요. 네. 이렇게 1차적으로 잘라보고요. 얼굴에 되게 많은 머리카락이 떨어지지만 절대 여러분 고개 숙이지 않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잘랐고, 이 중간에 이제 미간 사이의 머리를 자를 건데요. 우리가 이 잘라진 머리를 3등분 정도로 나눴을 때 중간에 미간에 중심이 되는 헤어를 잡아줍니다. 그럼 중심이 되는 헤어는 어느 정도 자르나요? 물어보시면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눈썹은 꼭 덮어야 되고 눈은 찌르지 않는 길이에요. 당기지 않는 길이에서 생각하셔서, 머리는 항상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길이로 저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자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요. 이런 형태에서 이제 양 옆에 머리와 중간 머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또 삼각형 모양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뭔가 한쪽이 더 긴 것 같고 짧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절대 지금 크게 건드리지 마시고 이따가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한 다음 잘라도 늦지 않으니까 손을 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간에는 이 정도 느낌이고요. 일단은 뒷머리를 제가 정리를 해보고 옆머리 자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중간에 머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깨볼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셨죠? 예, 정리를 하면서 들어갈게요. 네.
그리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많이 떨어져도 이렇게 털면 돼요. 털면 되니까 집에 있는 메이크업 브러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스펀지로 털면서 진행을 할게요. 옆머리는 정말 우리가 얼굴 소멸컷이라고 하죠. 얼굴이 정말 작아지는 좋은 커트 방법이어서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헤어라인을 따라서 살살살살 빗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얼굴이 좀 작아지면서 갸름한 스타일로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절대 많은 양을 내리시면 안 돼요. 자, 저는 이 정도의 느낌을 내리고 싶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옆머리 같은 경우의 길이는 어떻게 측정하면 되냐면 얼굴을 타고 감쌌을 때 만날 수 있는 정도의 길이, 딱 요 정도. 이거보다 짧아지면은 자칫하면 광대선을 못 덮어서 얼굴이 더 작아지는 것보다 커질 수 있으니까 딱 요 정도 길이로 제가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형성해 볼게요. 길이를. 그러면은 이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르시면서 이렇게 빗질을 계속 해보면서 자르셔야지, 안 그러면은 한쪽은 너무 짧아지고 한쪽은 길어지고 하니까 계속 빗질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아까 잘랐던 가장 긴 머리랑 이 옆머리를 연결을 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옆머리 자를 때는 가로로 자르지 말고 세로로 약간 세워서 자른다는 느낌. 자, 이 선과 이 선에 쭉 사선으로 그어서 자른다는 느낌으로 자를 거예요. 우리가 숯가위가 있으면 숯을 좀 치면 좋지만 보통 숯가위가 어떤 집에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면으로 가로로 잘랐을 때는 똑 잘라진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세로로 잘랐을 때는 연결되는 부위가 좀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셀프로 또 자르실 때 느끼실 건데, 이쪽 머리 자를 때 나의 왼편 자를 땐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해서 자르시는 거. 근데 세로로 자르시면은 어느 정도 또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자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한 가닥 한 가닥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옆머리 연결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앞머리, 옆머리가 이렇게 예쁘게 잘라졌는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체킹은 드라이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쁘게 잘라졌는지 혹은 더 자를 데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머리가 있으셨던 친구들은 앞머리를 어느 정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없던 사람들은 이런 그루프 있죠? 이런 그루프로 머리를 감고 나왔을 때 이 중간 부분, 짧았던 부분 있잖아요. 요것만 살짝 말고 있어도 머리가 어느 정도 다 말라갈 때는 앞머리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한번 말라버린 머리는 앞머리 고정하는 게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이렇게 앞머리가 없던 사람 같은 경우는 다음 날부터 이제 머리
자른 다음 날부터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겠죠. 가장 좋은 거는 그룹으로 이렇게 말아놓고 열 한 번 씌워주고 1, 2, 3초 3초 정도 지나서 빼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살짝 빗어주면은 앞머리 드라이가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매직기, 미니 매직기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가정에 되게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이 매직기로 스타일링 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건 이제 헤어 커트하는 가위인데요. 저는 전문가니까 전문가용이 있지만은 요즘 뭐 시중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헤어 커팅 가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런 걸 사서 연습해봐도 충분하니까 꼭 이제 근데 헤어 전용인 거를 사야지 일반 막가위로 자르면은 머리가 내가 원하는 길이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제 초보분들은 가위를 사시면 되고 또 중요하죠. 이런 집게 클립 같은 것도 이렇게 앞에 꽂아 놓는데 쓸만한 아주 유용한 도구죠. 그리고 이거 정말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집에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롤 같은 게 한 3개 정도 있으면은 아주 편하죠. 근데 저는 너무 말리는 거는 싫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클롤로 자연스럽게 하는 걸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디자이너들도 이런 찍찍이 롤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렇고 꼭 필요한 거 드라이기, 항상 헤어 스타일링 잡는 기본이 되는 게 헤어 드라이고요. 이제 롤빗 정말 중요하죠. 꼬리빗 아까 이렇게 삼각 섹션을 탔던 제일 중요한 빗이겠죠. 이건 커트빗입니다. 드라이에 비해서 이런 매직기나 고데기는 열이 더 강해서 한번 잘못 꺾어버리면은 큰일 나죠. 다시 그 자리로 안 오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면은 이제 물 뿌려가지고 막 다시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신중하게, 그리고 이마들 많이 뎌요. 꼭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이런 기기들은. 그래서 한번 열이 좀 들어왔으니까 앞머리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C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정도. 잘못하면은 J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발이 가늘고 힘이 센 친구들은 사실 이런 매직기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고 옆머리는 자연스러운 C. 이쪽 옆머리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아까 커트할 때도 봤듯이 이 옆머리랑 양 사이드 머리가 연결되게 우리가 잘랐잖아요. 이 옆머리는 살짝 이렇게 옆으로 보내주는 거. 이쪽도 이렇게 보내주는 거. 스트롤 하면은 아주 어려 보이는 사이드뱅, 시스루 사이드뱅이 됐고요. 사실 이런 시스루뱅이 좋은 게 여러분 앞머리 내리던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안 내리던 사람들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많이 내렸을 때. 그래서 너무 이게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옆으로 자연스럽게 해줘도 되니까 크게 부담 없이 도전해 볼 만합니다. 네. 어떠세요? 거울을 못 보셔서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이미지가 완성됐습니다. 네?